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기본서 종강을 할 겁니다. 전두환 정부 갑니다. 니은번에 갑니다. 7년 단임제 위주로 7년 단임제 전자의 선출 유화정책 잘 나오는 게 지금 유화정책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야간 통행 금지 예전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죠. 뭐 12시까지 12시 4시까지 해제시켰다. 주발과 교복 자유라 머리를 되게 짧게 잘라야 됐죠. 그 다음에 교복도 정형화된 교복이 있었죠. 전부 다 자유화 시켰다. 안 입어도 된다는 얘기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대표적인 게 프로야구, 프로 씨름들이 198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TV 방송 시작. 이건 아마 한 3,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1983년인가 4년인가 정도 컬러 TV 방송. 그 다음에 국외 자유, 여행 자유화. 일반인들은 국외 여행 거의 못 왔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여행 자유화시켰다. 그 다음에 학도호국단 폐지.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있어서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지. 그 다음에 강압통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규제, 특히 삼천교육대가 문제가 됐다. 밑에 그림 한번 봐보시죠. 이게 우리 군대로 치면 목봉체제라고 하는데 커다란 엄청나게 무거운 이 목봉을 남성 장전이 좌우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훈련을 시켜서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 삼천교육대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 불량 애들을 잡아다가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인사마저 전부 다 여기 포함돼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고 도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살해서 죽임에까지 이르게 했던 가장 혹독한 그 시기에 운영되었던 교육대이기도 하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예전에는 중학교를 다 돈 내고 다녔다는, 학비를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의무교육. 전면 시행은 김대중 정부이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부.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6월 민주항쟁 갑니다. 6월 민주항쟁 앞에 후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있어요. 82년에 부산 고신대 학생이 문부식 등이 서울 부산 미 문화원을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군사를 잃고 쿠데타를 성공한 데서 미군이 묵인해줬다는 거야. 미국이 묵인해줬다는 거야. 부산 쿠데타를. 그러니까 민주의회 정치를 실현하고 하자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쿠데타를 묵인해줬다? 학생들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는 절차법이거든요. 그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인정해준다?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사관 또는 문화원을 점령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부산, 서울, 강주 차례대로 미 문화원이 점령당하고 미국 국기 있죠? 미국 국기가 불질러지고 이런 모습이 미국에 반영됐죠. 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당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미 문화원 농성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6월 민주항쟁 갑니다. 직선제 개헌운동 본격화.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직선제로 하자는 거야. 도중에 박정철 고문치 사건이 발생됩니다. 박정철을 갖다가 고문한 도중에 죽고 말았어요. 이것도 한참 뒤에 발표됐다고. 시신을 인도하고 난 뒤에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경찰이 턱 하니까 컥 하고 죽었대요. 사람이 하나 딱 친다고 죽나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죽진 않잖아요. 근데 턱 하고 하고 죽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전국적인 학생들의 항의 시작됐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언조치, 헌법을 지키겠대. 7년제 단임제로 하겠대. 그리고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채권 선고를 계속 하겠대. 호언조치를 발표해요. 그 결과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이제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까지 다 밖으로 뛰어나오죠. 그래서 이한열군,
분의 시위 도중에 체류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든 게 1987이에요. 결과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합니다. 6.29 선언은 뭔가요? 밑에 나와 있어요. 5년 단임 직선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5년 단임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자는 얘기 별로 안 하시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 항상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냥 5년 하고 물러나고 그냥 또 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데요. 그럼 8년 돼요. 잘못하면 8년 된다고. 5년 하는 것도 지겹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통령? 아니, 잘하면 상관없어. 근데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 겪어보면. 다들 뭐 험결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결국은 노태우 여당 대표가 발표하게 됐어요. 전두환 정부에. 정부로 본다면 전두환 정부, 발표자가 노태우 당대표였어요. 341. 직선제 이후의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는 직선제로 선출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9대 주요 세력이기도 하지만요.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했다. 야당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3당이 합당했대요. 민주자유당, 그 다음에 김영삼 이런 당들이 합당을 하게 됐습니다. 북방외교, 동료 국가들과 수교. 이걸 북방외교라고 불러요. 공산주의 국가들과 처음 수교를 하게 됐다. 가장 가까운 오늘날 러시아, 소련과 중국과도 수교하게 됐다. 지방외교 선거. 뭐니 해도 일본이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게 가장 많이 기출된 문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미음법.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럼 무슨 얘기야?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읍법. 일명 남북기본합의서. 하해와 불가침, 이거 별표 5개입니다. 통일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하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일명 남북기본합의서 91년 12월. 별표 5개.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대장 선거 전면 실시. 시도지사 선거. 니은번 별표 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공무원들 재산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면제.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할 때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 통장을 만들고 개설해야 됩니다. 가명, 필명 못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OECD 가입.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 기부.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중에 부자 국가들만 들어간 게 OECD인데 우리가 가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비교되는 게 OECD 항상 교통사고 1등, 출산율 꼴등.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꼴등하고 1등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어요. 예한 얘기. 이거 쉽게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타국에 수입에다가 이걸 제품을 만들어서 역수출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원자재를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해요. 근데 달러를 관리하는 것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예안을 관리하는데 달러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값을 지불해야 돼. 이 친구가 이걸 하나 샀어요. 100만 원짜리. 달러를 지불해 줄 거 아니에요. 지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원자재가 수급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파는 생산업자를 생각해 보세요. 입금이 안 되는데 물건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왜? 먹고 튈 줄 누가 알아 이거? 이게 일명 IMF로부터 달러를 지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뒤에 갚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IMF가 요구사항 다 들어줘야 돼. 갑과 을관계가 돼야 돼. 저기요,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다 정리하세요. 그거 안 되는데, 그럼 됐어요. 돈 빌려줄 생각 없어. 우리 어떻게, 예, 알았어요.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게 굴욕적인 게 IMF 달러를 지원받는다면 되게 굴욕적이에요.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이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돼요. 왜? 달러가 좌우하니까요. 그 시기에. 갑니다. 역사 바로 세운동. 조총독부 철거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복궁 광화문 자리에 있었죠.
예,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다가 강화문을 만들었어요. 4.19 묘지 성역화, 12시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 전두환의 규정, 쿠데타 세력의 규정, 5.18 민주화운동 학생자들 추모식을 거행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강주에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세웠어요. 전두환 노태우. 그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 했던 것들이죠. 다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1996년. 그 1996년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졸업생들.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국민학교로 들어가 초등학교로 졸업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셨으니까 최소한도 김영삼 정부 때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선생님은 국민학교 졸업에 들어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아버님 세대들입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저는 국졸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4.19 묘지 성역화, 하나의 해체, 그 육사를 다닌 11기생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이걸 하나회라 불러요. 하나회에서 장군들, 그다음에 고위 보직들 전부 지네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의 어떤 군인들에 대한 어떤 큰 바운더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격 해체시켰어요. 해체하는 방법 간단해요. 그 자리 다 물러나게 만들면 돼요. 너 옷 벗어. 너도 벗고 다 벗어. 간단해요. 네. 경찰이나 군인은 군복 또는 경찰 복장을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힘 없어요. 김대중 정부 평화적인 정권 개최 처음으로 일명 수평적 정권 개최를 한다. 우리는 수직으로 받았는데 이제 수평적 정권 개최가 됐죠. 그 다음에 IMF를 받은 차입금 달러 전부 상환했습니다. 네,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상환했죠. 대북 화해에 대한 정책, 남북 정상회담 별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누구를 만났죠?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났어요. 김정일을 만났어요. 최초의 정상회담이 되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노무현 갑니다. 노무현. 정경주청 달자, 권위주의 청산추, 친일 행정수도 이전에 별표 하나 있어요. 행정수도 세종시죠. 추진했다. 아쉬운 건 임기 중에 탄핵을 한번 당했어요. 탄핵 당했지만 잘린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대상이 안 됐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추진했대요. 별표하시고요. 문재인 정부 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습니다. 네, 문정부 때. 작년 한능검 기출입니다. 진실하이련 과거사 정리원의 출범, 남북 정상회담, 꼭 같은 사람 만났죠. 네. 김정일, 노무현, 이분도 만나고 이분 두 분 다 만났죠. 아쉬운 점은 재임 중에 뇌물 연루로 도둑 타기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안 나옵니다. 나올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 나올 게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347) 경제발전, 사회문화 변화갑니다. 300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1954년) 미국의 경제원조, 국회에서 잉여농산물 처리법이 통과됩니다. 밀가루, 면직물, 설탕.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50년대에 되게 배고픈 나라예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밀가루, 면화, 설탕. 그런데 50년대 미국이 이와 같은 물건의 생산이
엄청나게 초가 생산됐어요. 초가 생산되는 얘기는 인천이 있다. 갑자기 인천이 나오지. 미국에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초가 생산되게 되면 이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게 돼요. 그건 쉽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농사를 해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 농사 내가 먹고 사는 데만 두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팔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되게 안 좋아지죠. 한해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적당히 풍년이 돼야 되게 먹고 살고 조금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된 거야. 정부에서 이걸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고가제라고 불러요. 곡물 가격이 한 가지만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정부 자금을 들여서 그 가격이 떨어진 물건을 매입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거야. 그 일부는 어떻게 농민들이 먹고 나머지는 파는 거예요. 농민 개별적으로 파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를 뭐라고 한다? 이중 고가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정부에서 매입하면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 되잖아. 공유는 부패하거나 썩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말로 에어컨 틀어야 돼. 계속 전기가 돌아가야 된다고. 이 비용이, 저장 비용이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 곡물을 구매했던 가격보다 전기 요금이 훨씬 더 많은 요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창고에 넣어놨더니 그게 돈 되는 게 아니라 보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왜? 저온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잉여 농산물 처리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잉여 농산물이 지금 현재 저장 시설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초과되고 있잖아요. 물건과 구입비에도 몇 배 이상 초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잉여 농 처리법이란 차라리 보관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 밥으로 주자고. 이게 잉여 농산물 처리법이야. 차라리 이럴 바에 물고기 밥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거야. 그런데 태평양 건너에 물고기가 더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쓰기 싫은데요? 한번 쓸게요. 여기 쓰기 싫어요. 우리나라에. 꼭 먹고 알 먹고 할 것 같아요. 인심 쓰고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그 얘들에게 우리나라에 이걸 주는 거야. 잉여농도 추물을 갖다가 도저히 비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차라리 태평양 건너 물고기보다 차라리 저기 사람이 주는 게 낫겠다. 이걸 우리가 받았다. 그럼 어떻게? 날로 먹었지? 돈 한 푼 안 주고 먹었잖아. 배에다 다 실어다 주잖아. 그치? 날로 먹은 거야. 그럼 이걸 날로 먹어가지고 처리할 거 아니야, 우리가. 정부가 이걸 처리할 거 아니야. 자, 봐요. 우리 교재를 봐보면 국내의 밀과 면화 재배가 감소돼요. 네, 얻어먹는 게 더 저렴해요. 밀농사, 면화 농사 지금 어떻게 해도 풍년 들어도 판매가 안 돼요. 왜? 더 싼 물건이 있으니까. 미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요.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물건이 남아돌잖아요. 하락하지. 농민의 생산력이 저하돼요. 농민의 소득이 감소돼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 속된 말로 싸구려 물건이 미국산이 막 들어오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야. 아니, 농사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농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기속재산의 불화 및 원조 경제의 수혜 등으로 바탕 독점 자본이 성립. 이때부터 독점 자본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상당수는 이때부터 날로 먹어서 성장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대표적인 뭐 삼양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잉여 농산물을 받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개발론 1차, 2차 갑니다. 1차
외국 자본 도입, 노동자 집약적 수출 산업 육성. 주로 이건 경공업이에요. 1차는요. 여성들에게 가장 일자리 좋은 게 뭐냐? 여성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뒷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머리 빠진 사람 고민은 되게 많죠. 네. 가발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고요. 네. 가발하는데 여성 일자리 적어가는 게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 미국의 어린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인형에다가 눈깔 붙이는 거, 이런 거 붙이는 거. 이걸 경공업이라 불러요. 근데 이거 가발 만들고 인형 만들어서 돈 언제 벌겠어요? 그렇죠? 차 몇 대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한데 이게 1차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되게 노동집약적인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한번 붙어요. 김대중이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발 만들고 인형 눈깔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돈 벌겠냐고. 중장기적인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발전돼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청 먹어요. 그 상당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 상당한 표를 얻어요. 근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는데 박정희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 친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 정책 주장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그거 빨리 해야 되겠어. 그래서 차용해서 쓰는 거야. 야, 우리도 그러면 경공업에서 중공업 바꾸자. 근데 마침 일본이 중공업이잖아요. 이미 중공업 발전 넘어왔잖아요. 우리 일본이 롤모델이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일본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사람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만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사는 환경이 내 동네에 매연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물도 깨끗하게 흘렀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일본의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지역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또 환경단체, NGO 단체들 만들어 막 연일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골이 됐든 도시에도 꼭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공장 오기 때문에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누가 찬성하겠어요?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취업이야 되겠죠.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는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흐르는 물에서 어떻게 세수도 하고 발도 좀 씻고 손도 좀 씻고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여기서 맨날 방독면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국이 이거 필요해.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포항, 울산 이 지역에 일본과 가까운 곳에다가 넘겨서 필요한 물건만 주문 제작 가져다 쓰자. 그래서 오늘날 영남 지방에 중공업 단지가 되게 많이 만들어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비춰졌어요. 실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요구사항이 충청도, 경기도 내륙 쪽에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기술 전수해주고 공장 만들어 물건 만들어 자기가 갖다 쓰는 거였어요. 대신 자기 나라 환경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화공업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딱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에 3, 4차 딱 넘어. 자, 3, 4차 갑니다. 72년부터입니다. 내용 가보시죠. 중화학공업 및 전자공업 육성. 이때부터 새마을 운동이 전개됩니다. 2기도 있습니다. 석유파동 1차. 5.1달러로 국복. 중동 축소. 2차. 중화학공업 투자의 휴유증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 1970년 1차 석유파동은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일을 생산하는, 석유를 생산하는 단체가 오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석유 원유를 감산을 결정해요. 오펙에서. 지네들 뭐 요즘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그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기름 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서부 여러 나라들에게 기름 왕창 제공할 필요 있겠어? 감산하자. 생산을 줄이자는 거예요. 감산하게 되면 뭘까요? 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쓰려고 하는 사람 많고, 그죠? 지옥 오는 사람 적어지니까. 오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유럽과 그 당시 아시아권의 우리나라는 형편이 달라요. 유럽은 전부 다 한 집에 하나의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70년대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어떻게
여러분의 우리 집에 자동차 기본 하나 있고 2대, 3대 있어요. 다들. 우리 집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만큼 기를 많이 쓰는 거야. 근데 한 집마다 하나의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이 나라에는. 그럼 어떻게 석유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진짜 부자들만 차 한 대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동네 주차장에 차 없어요. 주차장이랑 별거 없었어요. 그냥 도로가에다 그냥 주차해 놓은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라인 그려놓은 거 없었어요. 누가 차 샀대 하나. 그래? 구경하러만 나와요. 그래?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우리 뭐 버스 타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 자동차라니. 감히 상상도 못한 시절이잖아요. 이게 1차 석유 파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누가 돈을 벌었죠? 유럽 오페크 얘들이 돈을 벌었어요. 석유를 생산한 이 단체들, 오늘날에 중동 국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돈을 오늘 갑자기 10억이 생겼네요. 뭐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자동차 하나 사야지. 엄마 아파트 좀 크게 늘리라고 또 한 5억 줘야지. 다 쓸 게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한 100억 오늘 주어졌대. 100억을 주어졌대. 내가 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동차하고 집이야. 대부분 학생들 물어보면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아빠 차가 좀 낡았어요. 한 10년 됐어요. 전기차로 하나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얼마짜리입니까? 그래도 되겠네. 우리 엄마도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백화점 자주 가는데. 용돈도 한 10억 주면 되겠다. 집도 아파트 가면 단독주택 멋진 걸로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오페크에 해당되는 아랍 애들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멋진 자동차 사고 싶어요. 그다음에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동차는 살 수 있고 집은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멋진 도로가 있어야 돼. 드라이브를 하려면. 비포장 달릴 거야? 우리가 뭐 오프로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직장들이잖아. 거의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 도로 깔아야 돼요. 여기 40도에서 50도에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도로 포장할 수 있는 나라도 유럽 애들이에요. 유럽 애들은 어떻게 오질 않아요. 왜? 아무리 많은 임금을 줘도 오질 않아요. 왜? 나의 안위가 우선이에요. 유럽 애들은. 근데 돈만 보고 환장한 애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야. 한 달에 10만 원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달에 20만 원 월급 주겠다. 10배 이상 주겠다는 거야. 갈까 안 갈까? 가. 줄 서서 가. 어떤 데막 학원이 생겨. 도로 포장 기술 배운하고 막 이상한 막 학원들이 생겨서 여기 줄 서서 가는 거야. 열사의 나라 가서 되게 돈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걸 연봉을 받는 데 가는 거야. 우리가 다 족차지. 집 짓는 거 우리가 다 가. 네, 유럽 애들 안 가. 더워서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이걸 달러를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어요. 일명 오일 달러로 불러요. 중동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오일 달러를 많이 벌어왔어요. 그게 이제 오일 달러 운영에 좋은 계기가 됩니다. 문제점도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중동에 6개월, 1년, 2년 컵배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와이프가 심심해. 네, 심심해. 애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심심하고 미치겠어. 그래서 가끔 바람 피우고 바람은 클럽에 가서 춤추면서 네. 이게 사회 문제가 돼도 돼요. 그래서 돈은 남편이 벌고 쓰는 건 다 부인이 홀에 가서 네. 요즘쯤에 클럽이 오게 되면 카바레 같은 데 가서 소비하고 바람나고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와 같은 소재들이 막 영화가 되고 드라마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파생되는 것들이 항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시 이어갑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지방 순찰을 가면서 도로가 포장이 끊겨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생각하게 됐대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새마을운동이 전개됐습니다. 348 전두환 가봅니다. 삼적호황.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되게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저달러, 저한율, 저유가, 기름값이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의 금리가 싸요. 저금리.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뭐 육군 사관학교 다녔고 평생 군인에 있는 사람이 경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되게 운이 좋았던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기업 통폐합. 뭐 국제그룹 같은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KBS 지금 원익고 투가 있는 이유가 방송사를 하나의 KBS 통합시켜버린 것들이죠. 언론 통폐합. 그 다음에 노태우 갑니다. 할 게 없어요. 경제를 몰라요. 김영삼, 경제가 좀 안 좋아요. OECD 가입. 우루과이 라운드. 원래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본인은 절대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가입하지 않겠대요. 저기 바나나, 파인애플 수입하지 않겠대요. 우리 농민들 피해가 오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갖다가 저기 아프리카, 유럽, 남미 쪽에 수출하는 게 더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바나나라든가 열대 과일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백화점에 팔 수도 있고 내가 안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바나나 3,000원, 5,000원, 6,000원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난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죠. 왜 선택은 국민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 먹든 안 사 먹든 그죠? 안 좋은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로도 긴급 자금 달러를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정 기업과 정부와 근로자들이 합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올해 임금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정부에서 사측에서 안 합니다. 정부가 사측 안 됩니다. 그래서 9,780원 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거, 최저임금 싸우는 것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었다. IMF 보고에서 근모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미 기출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통일정책 352페이지. 이승만 정부 북진통일론 주장. 북진통일론 주장. 주봉은 뭐죠? 평화통일론이었죠. 평화통일론을 간첩으로 몰아서 진보당 사건으로 몰아서 조봉을 죽여버리죠. 사형시켜버리죠. 지금 생각하면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떻게 미친놈이라고 하지. 제정신 아니죠. 그죠? 아니 북진 통일할 수 있겠지만 그걸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치인 주장할 수 없잖아요. 장면 내각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 선건설 후통일입니다. 선건설 후통일 남북 갈등에 고조될 수밖에 없다. 통일련 대화 박정희 정부 60년 전에 체제경쟁 즉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지 사회주의가 우월한지 체제경쟁밖에 할 게 없었다. 60년대 71년 8월 남북 정상회담 전에 69년 닉슨 독트린을 봐야 돼요. 69년 닉슨 독트린. 아까 말씀드린 독트린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수반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걸 우리는 독트린이라 불러요. 독트린이라 불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국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독트린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아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케어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앞으로는 니네 나라 니네 알아서 해. 나 잘 모르겠어. 한 발 빼버렸잖아. 그럼 믿고 있는 도끼에 우리 발등 찍혔잖아. 어떻게 해야 돼? 발등 찍히기 전에 어떻게 뭔가 제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지. 미국만 믿어도 안 되겠네? 그럼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 바뀌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남북 정치자회담이에요. 즉 정치 문제가 아니라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출발해보자는 거예요. 남북 정치자회담부터 출발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남북 정치자회담 71년입니다. 비정치적 대신에 물꼬를 트였다.
그 다음 해 72년 4월 달에 7.4 남북 공동성명 별표 5개. 통일 문제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다. 7.4 남북 공동성명.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을 평양을 몰래 잠입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72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양국의 수도였던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가 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동시 발표돼요.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통일 3대 원칙 자평민입니다. 동그라미 주시 자평민.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 이거 북한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거 상당수가 우리가 수용했어요. 이 구호를 갖다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아무리 봐도 우리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주장은 없어요. 자주 평화 민족 이거 다 북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수용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데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어떤 분 회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평양을 가고 평양의 고위 관료가 서울에 와요. 호텔에 묵고 막 24시간 TV 생중계를 하고 생쇼하고 난리가 났어요. 국민들 이거 보는 국민들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논리에서 민족의 가장 근간이 돼서 통일에 관련된 부분을 살짝 사람들 시선을 살짝 바꿔놔. 정치인들이 하는 지시에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 하면 그냥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은 뭔가 방향 설정하면 새로운 정책을 확 돌려놓는다고. 모든 사람 여기다가 확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정치인 말 안 믿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 저 새끼 저거 뭐 생구라야 이 새끼 저거. 뭐 이러잖아요. 뭘 해주겠다고? 까고 있으시. 오, 욕짓거리 막 나왔어요. 자 가본다. 자평면입니다. 남북 조절의 통일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결과 이거 계속 나왔던 기출이에요. 남북 간의 독재 권력이 강화돼서 이게 기출 정답이에요. 남쪽은 10월 유신이 발표돼요. 10월 유신 강력한 통치. 일명 뭐죠?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라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요. 북한 신사회주의 헌법. 이때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석제가 돼요. 주석이라는 자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을 다 가져가는 우리 뭐라고 해요? 주석제라고 불러요. 꼭 기억하세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양국의 정권을 강화시킨 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 이게 선택지심을 답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6.23 평화통일선언 73년에 73년 6.23 평화통일 UN 동시 가입이라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통일 논의는 유엔을 넘기자. 북한이 반발해요. 이 얘기 다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아니고 북한이 반발해요. 이게 6.23 평화통일선언이에요. 전두환 정부가 합니다.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비롯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비롯습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85년인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는데요. 서울에 본사가 지점에 시에 다 있어요. 중소도시 다 방송국이 있는데요. 방송국을 이렇게 연결 시켜가지고 6.25 때 헤어졌던 남쪽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서로 찾는 운동이 뭐 고향은 뭐 평안남도 어디 한경도 어디인데요. 아버지 이름 누구, 어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 누구, 우리 동생 이름 누구 있어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쭉 지나가는 거예요. 전국의 이상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이렇게 지방에 사시면 어떻게 똑같이 우리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쭉 지나가지고 전국에 다 보지. 저 우리 동생 같아요, 누나 같아요. 막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 서로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 그때 정말 채널이 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선생님, TV를 틀면 다 온통 그거예요. 울고 불고 막 난리야. 선생님, 이산가족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지? 할 게 없어요. 아니, 공부는 하기 싫고. 아니, 그렇잖아. 국가가 막 난리가 나는데 책상에 앉아 공부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야, 안 되겠다. 그 친구들 만나서, 야, 놀자, 우리 하고. 이럴 때 놀아요. 언제 놀겠니? 그때 놀아서 당구장은 당구를 열심히 쳤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놀았어요. 네, 그 시기에. 그 다음에요. 넘깁시다. 노태우 정부 통일정책 보겠습니다. 77선언입니다. 북한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대 대북 협력을 펴니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적이 아니랍니다. 77선언입니다. 일까요? 우리 88 올림픽 해야 됩니다. 북한의 심경을 좀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가장 그 데모가 심했던 시기가 1987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해외 예신 기자들이 서울에 깔려 있어요. 87년부터. 우리가 올림픽 준비를 착착착 잘하고 있는 항상 와서 카메라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신 기자들이 많이 와 있을 때는 얘들이 군사정권의 마음대로 함부로 못해요. 카메라 다 찍어 전부 다 송출될 거거든요. 야, 저 나라에서는 앞으로 올림픽 못하겠다. 살벌하네. 이게 전파가 퍼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태우 정부 77선언,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적극 대화 상대를 보겠다. 왜? 앞으로 88 올림픽 치러야 돼. 통일 3대 원칙, 자평민의 동그라미입니다. 3대 원칙, 자평민. 별표 5개. 자주평화, 민주. 내용, 상호 불가침. 민족 내부 교류, 잠정적 수수 관계라. 세 글자 밑줄 보시면 됩니다. 김영삼 정부, 355조 김영삼 정부 갑니다. 자주평화 민주 제시. 북한의 수재 쌀 무상을 지원해주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다. 경수로 밑줄 보시죠. 경수로. 북한 애들이 IAEA 핵협정 기구를 탈퇴하겠답니다. 뭐죠?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개발합니까? 우리 IAEA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뻔하잖아요. 원자폭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왜? IAEA 가입되는 계속 통제를 받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와서 계속 시찰하고 감시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전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전기를 공짜로 줄 테니까 제발 뭐 핵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경수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미국과 일본이 존재하고 우리가 전기 생산해서 쭉 북한은 송유선 주겠다는 거야. 전기선을 뽑아주겠다는 거야. 이게 경수로 사업이에요.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이미 얘들은 핵무기 만들려고 이미 벌써 많이 바뀌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기로 했어요. 한 달 전쯤인가 아마 김일성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문 문제. 조문을 가지 않아서 남북 간의 문제가 경색돼요. 그 훗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아들 김정일 만든 남북 정상 최초에 이루어져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김영삼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이었겠지. 정상화가 됐다면, 정상에서 치러졌다면. 약간 불행이고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본인에게 절카덕 왔으니 정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과학상이 아닌 평화상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 별표 5개입니다. 남측의 연합자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방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면회소가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단계 봐보시죠.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 제 그래프 도표 한번 봐주시죠. 첫째 줄 1번만 봐주세요. 우리는요, 지금 355페이지예요. 제일 하단부 박스예요. 기억번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의 국가연합, 북한이 통일된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냐고 보자고요. 1민족 2국가 이제도 이 정부예요. 북한 보세요. 1민족 1국가예요. 그럼 1국가의 밑줄, 남한의 2국가의 밑줄을 보세요. 우리는 2국가 체제 그대로 가자는 얘기야. 그런데 북한 애들은 하나의 국가 체제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나라가 통일되는 나라 이름도 정해놨어요. 나라 이름을 정해놨어요.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 즉 고려란 나라로 하자고 정해놨다고. 다음 페이지 노무현 갑니다.
개성공단 체크하면 된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2번에 백두산 관광 합의. 이명박 할 게 없고요. 박근혜 통일부에 할 게 없고요. 문재인은 정상회담이 있죠. 있기는데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문제를 시험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고맙죠. 네. 하시고 싶으면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은 바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띄워줄 일이 없잖아요. 현 정부에서. 그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어때? 현 정부의 눈치를 봐요. 최소한 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출제하기 어려워요. 그 앞에 대통령들은 상관없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김영삼, 김대중은 나올 수 있겠지만 뒤에 대통령은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358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 여러분 보셔야 돼요. 쭉 계속 보셔야 돼요. 헌법 과정. 358페이지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읽어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타 문제 보면 독도, 간도, 유네스코 얘기하는데요. 지금 독도와 간도 문제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타 문제로 나온다면.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에 등재된 거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분류 다 시켜놔서 보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원까지 5분 빨리 끝났네요. 네,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